좋아요, 구독, 좋아요. 방프로 채널. 네, 안녕하세요. 방다솔입니다. 비거리에는 정말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 힘 빼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이 빠져야 그 다음에 뭐 회전도 하고 힘도 주고 하는데, 불필요한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비거리를 잘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가지 정도의 요소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드레스를 할 때 그립은 꽉 쥐고 손목은 부드러워야 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를 드려요. 헤드 무게를 느껴야지 원심력이 증대된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요. 그럴 때는 어드레스를 잡고 그립에 힘을 쭉 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타격을 하려면 어쨌든 이걸 때리려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느슨하게 잡아도 임팩트 때는 꽉 쥐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놨다가 칠 때 힘을 줘서 잡으면 오히려 더 헤드가 빠르게 회전되지가 않고 잡혀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손목은 자유롭게 쓰시되 이 그립은 정말 단단하게 꽉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손목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헤드가 빨리빨리 회전을 하면서 여기에 머무는 그 시간이 매우 짧아져요. 근데 손목에 힘이 안 빠지면 팔과 이 헤드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날아가면서 회전력을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힘은 빠져야 돼요. 근데 어디에? 손목에 힘이 빠져야지 이 헤드의 어떤 로테이션이 굉장히 과감해지면서 또 빨리 돌 수가 있기 때문에 2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목 꽉 잡고 치는 거. 지금 제가 계속 뭐 한 10몇 년 골프 친 사람인데도 그립에 힘 뺐다가 잡고 치니까 어때요? 팔로스루 2번에 끊어가죠.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만약에 나의 팔로스루가 카메라로 보든 육안으로 보든 끊겼다. 그러는 분들은 비거리 더 낼 수 있어요. 왜? 잉여 파워가 많아서. 그러니까 파워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2번이나 이렇게 끊겼다가 가는데 하는 분들은 그립은 좀 단단하게 잡고 임팩트 후에 뿌려질 때 손목을 조금 더 낭창하게 돌려볼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립에 힘을 빼고 백스윙 낭창하게 들었다가 잡고 치면은 끊기고요. 그리고 회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2번째는 그립은 단단하게 쥐되 손목을 좀 자유롭게 쓰시면 치고 나서 헤드가 되게 빨리 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느낌이 없이 잡으면 안 된다고. 잡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은 빠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빠져야 되냐면 여기 앞에서 돌아갈 때 헤드가 돌아가고 그럴 때 손목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왼팔이 되게 경직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러면 또 절대 이 헤드 많이 빨리 이렇게 안 돌거든요. 그래서 팔로스를 할 때도 이쪽 팔꿈치 잘 구부려준 상태에서, 왜냐면 백스윙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백스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칭 맞춰서 다운스윙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헤드가 임팩트 후에 팔로스루가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비거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립이 단단한 분들, 손목이 단단한 분들은 그립은 잡고 손목에 힘 빼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면 비거리 상당히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 이 팔로스루가 좀 커져야지 힘을 강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손목은 잘 쓰시는데 어깨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위축돼서 앞에 이렇게 체중 앞에다 두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분들 간혹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힘이 잘 안 나고 팔로스루를 한 70~80%밖에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나의 배꼽과 나의 가슴뼈가 항상 정면을 향해서 좀 정렬된 상태로 딱 봐주셔야지 이 정도의 아크를 찾아 쓰시는 거지, 내 배꼽이 딱 이 정면이 아니라 살짝 이게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러고 아무리 손목이 빠르게 돌고 강하게 이런 걸 던져줘도 일단 피니시 자체가 작으면 거리를 많이 칠 수가 없어요. 정면을 향해서 정렬한다고 생각하시고 똑바로, 그러니까 가슴뼈는 열려있는데 배꼽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배꼽은 이렇게 되는데 가슴뼈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이랑 배꼽이 정면 향해서 딱 본다는 느낌으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는요, 이제 힘을 뺐으니까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힘을요, 비밀스러운 곳에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좀 쑥스러운 건 있어.
괄약근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이라고 할게요. 어드레스를 취한 상태에서 하체가 우리가 이렇게 턴돼서 맞잖아요. 근데 상체는 조금 버텨주죠. 물론 어깨가 아주 안 열리는 건 아니에요. 어깨 안 열린다고 얘를 이렇게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 허리가 꺾이면서 그 회전력이 한 번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정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를 이렇게 반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손을 붙인 상태에서 치면은 당연히 어깨가 일자겠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오른손이 반변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어깨 기울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부수적으로 이 헤드가 조금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약간 기울어진 각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요만큼 내려와서 약간 밀어주는 요만큼의 어떤 기울기였다면은 임팩트도 그 기울기들을 맞는 거지, 여기에서 꺾이는 거 아니거든요. 꺾이는 순간 회전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드레스를 취하신 상태에서 임팩트만 이렇게 해보세요. 어깨 살짝 따라가도 돼요. 너무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밀어줬을 때 제가 말했던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조금 더 힘을 밀어 넣고 조금 더 조여주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 부분과 코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햄스트링 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대둔근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되게 힘을 주고 좀 바짝 하체를 딱 힘을 주시는 게 맞지,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아니면 디자인도 되게 나빠져요. 뭐냐면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있는 사람 치고 제가 장타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때 항상 힘을 그쪽에다 딱 주신 상태에서 손 날아가고 서셔야지만 되게 딱 떨어지는 이 피니시도 서실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이런 어떤 팽팽한 이런 스핀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드레스 하시고 하체 먼저 딱 돌려서 임팩트 자세 만들 때 한 번 더 조여서 이런 딱 떨어지는 임팩트를 만들어 보세요. 10번씩 이렇게 쳐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다음에 갔다가 이 회전력으로 쳐보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각도만 변하는 회전 하체 리드랑 거기 플러스 제가 말한 그곳에 그 은밀한 곳에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랑 뭐가 다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회전 각만 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일 수 있어요. 부드러워 보이고 흐름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편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힘이 들어가는 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스윙을 일부러 약하게 하고 일부러 세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그냥 힘을 줘서 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더 발달을 하게 돼서 힘이 더 들어가는 거고, 그냥 회전 각으로 치고 그 힘을 안 줬을 때는 나도 모르게 힘을 못 쓰는 지경에 온 거예요. 근데 아마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께서는 이 정도까지는 이 편차가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조금의 더 힘을 끌어올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소개한 이 방법이 되게 효과적일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드로우를 좀 치는데 이 인투 아웃으로 던지면서 약간의 하이드로우, 베이비 드로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특히 좋은 어떤 드릴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그쪽에다 힘을 주게 되면 어쨌든 이 상향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드라이버는 그 어택 앵글이 5도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거리면에선 유리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향 5도 정도를 만들기에는 또 되게 좋은 곳에 어떤 임팩트 요령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향 타격 그리고 약간의 인투 아웃 궤도의 뭔가 베이비 드로우를 치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그 어떤 힘쓰는 방법을 잘 캐치해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거리 바로 3편입니다. 일단 비거리를 낼 때 체중 이동을 좀 해줘야 체중을 실어서 공을 힘껏 칠 수가 있는 건데요. 체중이 이동이 되지가 않으면 일단 하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체중이 이동이 되면서 어떤 체중을 진짜 힘의 전달을 시켜서
그 공에 힘을 전달을 시켜주면서 조금 더 파워풀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하체를 못 쓰고 체중 이동이 안 되면 되게 공이 헛맞는다고 해야 되나? 되게 헛맞아요. 이렇게 치고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어떤 체중 이동을 할 때 왼발을 조금 더 짚어주면서 순서를 지켜서 이제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늘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스텝 스윙. 많은 분들이 스텝 스윙을 좀 보셨을 거예요.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레슨이고 또 이거만큼 효율적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스텝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대부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시켜보니까 되게 이거 스텝 받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체중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스텝 스윙을 배우다가 끝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일단 좀 발을 많이 모아주시고요. 손만 먼저 하세요. 나가다가 흐름을 타세요. 흐름을 타다가 갔다가 완성. 다시 하나, 둘, 셋, 넷, 스텝 스윙, 다섯.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텝 스윙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거 칠 때 왼다리부터 반응을 하는 이런 모션을 좀 더 연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딛고 치는 거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일단 체중 이동을 하시려면요 진짜 준비가 필요해요.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회전되지 않고 밀린 상태에서 여기 체중이 아무것도 짚어지지 않았는데 딛고 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몸이 밀리면 다시 몸이 밀어서 치는 게 맞는 거지, 몸은 밀렸는데 갑자기 얘를 이렇게 쓴다? 이건 진짜 프로 선수들도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지 않고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이 골반이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걸려 있다면 여기에도 체중이 웬만큼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데 백스윙 때 기를 여기다 딱 담으세요. 딱 담고 이거를 땅을 박찬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치고 도는 거죠. 해보면 밀었다가 미는 거,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다시 밀었다가 미는 거. 프로 선수인 제가 해도 되게 휘청거려요. 근데 왼다리에다가 어느 정도 기를 담았다가 박차면서 돌아볼게요. 기를 모았다가 다시 기를 모았다가 다시 신난다 이거 하니까 스트레스 풀려. 길 모였다가 네, 자 그래서 일단 체중 이동이 되려면 기를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스텝 스윙을 하는 것처럼 왼다리 반응이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따라 보시고 체중 이동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강다솔입니다. 일단 오늘은 비거리 마지막 편인 4탄째인데요. 뭘 할 거냐면은 지금까지 1, 2, 3편은 우리가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죠.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알려드릴게요. 두 개가 있는데요. 스윙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 주자는 헤드업이 너무 무서우니까 공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공을 끝까지 보는 것도 이 허리에서 허리 아래까지 이렇게 체가 지나다닐 때 공을 봐주는 건 괜찮지만 어느 정도 탑스윙까지 갔는데도 얘를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왼쪽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얘를 밀어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회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치고 나면 무조건 시선이 빠르게 공을 봐주셔야지, 포물선을 따라 가줘야지, 그래야지만 이런 스윙력이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머리를 과도하게 잡는 거. 물론 공을 끝까지 보는 데는 성공하셨지만 뭐가 실패했어요? 회전력이 훅 떨어졌어요. 다시. 와, 저도 이렇게 꼬꾸라져요. 이렇게 꼬꾸라지는데요. 근데 회전력을 조금 더 줘서 치고 난 다음에 눈이 바로 공 뒤로 갖다 붙어 볼게요. 시선을 붙여보는 거예요, 공에다가. 그러면은 치고 나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쭉 돈단 말이에요. 아크가 작은 분들, 특히 이 앞에 잘 시원하게 못 뿌려주는 분들은 머리가 너무 뒤에다가 잡혀 있는지 안 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갔으면 바로 따라 붙기. 다시 백스윙 갔다가 눈 따라 붙고. 네, 보기에도 두 개가 많이 다르죠. 하나는 아크가 다 펼쳐지지 못하고 왼쪽 어깨 많이 막히고, 두 번째는 시선만 갖다 붙여줬을 뿐인데 아크가 이만큼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스윙을 좀 잡으면 스윙력이, 회전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눈은 꼭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간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멋이 없어요. 보면은 딱 남자분이 딱 멋있게 섰어요. 채도 엄청 멋있어. 근데 치고 났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 좀 위축되어 있는 스윙처럼 보여지니까 무조건 치고 나가세요. 왜냐면 그래도 방향성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이렇게 돌아가지고 미스나는 게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잡히면 헤드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구질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치고 나가시고 더 멋있고, 그리고 문제는 심리지 이런 스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내가 겁이 나서 자꾸 잡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정면 보고 정렬을 해주시는 게 비거리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스윙 할 때 약간 왼쪽에다가 축을 좀 더 주고 가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이런 의도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저 상하체 꼬임을 더 느껴보려고 얘를 반대로, 무릎을 반대로 벌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래도 코일링이 잘 안 되고 회전력이 많이 떨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면은 상체가 많이 안 꼬이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갔다가 와야 되는데 반절밖에 안 도는 느낌으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가 조금 더 축을 두려는 의도가 없다면, 일반적인 스윙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되는 건 오류로 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벌리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나를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 또한 스윙의 어떤 방해가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무릎의 방향, 왼쪽 무릎의 방향을 이렇게 있다면 같이 돌아주는 거예요. 백스윙 할 때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무릎의 방향이 이렇게 같이 따라줄 수 있게끔.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 잡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다 같이 돌았다가 도는 걸로 해서 회전력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모두 다 해보시면 아마 비거리의 어떤 증대 효과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